오늘 제가 정말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도와주고 이제 만든 웹사이트인데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이런 인터랙션들도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워크 페이지 가면은 이 회사에서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대표님께서 하나씩 넣고 계십니다. 컨택트에다가는 작업물들 보고 문의할 수 있는 컨택트 폼을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출까지 되는 폼이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 프레임워크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CMS를 쓰지 마시고 그냥 CMS를 깨버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이머로 실제 고민을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아는 친구가 브랜딩 에이전시 대표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프레이머로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프레이머에 대해서 정말 완전 처음이에요. 스택 이런 거 절대 모르고 뭐 레이아웃 템플릿 이런 거 절대 몰라요. 근데 프레이머가 좋은 템플릿이 되게 많거든요. 무료 템플릿도 되게 좋은 게 많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이런 게 좀 잘 안 돼. 이런 게 좀 잘 안 돼. 내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아예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리고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이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템플릿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거든요. 컴포넌트들도 되게 치밀하게 짜져 있고 막 CMS 이런 거 쓰는 것들. 그래서 처음 프레이머를 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진짜 내일까지 또는 뭐 10분 만에 1시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빠르게 또 핵심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빠르게 정말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도와주고 이제 만든 웹사이트인데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이런 인터랙션들도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워크 페이지 가면은 이 회사에서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대표님께서 하나씩 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About 가보면은 역시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에다가는 작업물들 보고 나도 저런 작업을 의뢰하고 싶을 때 문의할 수 있는 간단한 컨택트 폼을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출까지 되는 그런 폼이고요. 이 웹사이트는 벤스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무료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처럼 정말 회사 홈페이지를 딱 1시간 만에 정말 만들어야 된다. 다음날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템플릿을 바라보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프레이머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알아가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처음 하셔야 될 거는 프레이머에서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면은 뭐 여기서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프레이머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프라이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무료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벤스라는 에이전시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Use for Free 눌러주시면은 템플릿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눌러서 원하는 워크스페이스에다가 템플릿을 복제해서 넣어주시고요.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레이어 패널입니다. 이 레이어 패널 보면은 정리를 되게 공들여서 해놨다? 그런 느낌의 레이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를 보기 전에 먼저 알고 하셔야 되는 개념 첫 번째는 바로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왼쪽에다 사각형을 이 프레임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 그려볼게요. F키가 단축키예요. 이 안쪽에다 사각형을 그리면 요거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프레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제해서 제가 여기다 레이아웃 스타일을 먹여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가운데 딱 정렬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이 상단에 있는 스택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이 템플릿들은 이 스택, 즉 레이아웃 스타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디자인을 딱 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레이아웃 스타일을 적용해야지만 특별하게 추가적인 설정을 하지 않고도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스택
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요소를 움직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스택을 풀어주기도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레이어드를 눌러보시면은 거의 스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소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 컨트롤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패러그래프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트 속성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레이아웃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응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디바이스 사이즈가 프레이머에는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은 3개의 반응형 사이즈를 지정해 놓는데 모든 스타일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데스크탑 사이즈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왼쪽 패러그래프의 배경색을 지정을 이렇게 빨갛게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스타일 하나를 지정했을 뿐인데 오른쪽에 태블릿이나 폰 모두 빨간색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따라온 스타일들을 오른쪽에서는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패러그래프의 배경색을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버리면 모바일에서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그대로 스타일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많이 이 모바일 스타일을 바꿔주는 경우는 바로 이 레이아웃 스타일에서거든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은 가로로 길기 때문에 왼쪽에 글 하나, 오른쪽에 사진 하나 이렇게 넣어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로 가게 되면 좁아지기 때문에 사진을 위에다 놓고 스크롤 아래로 했을 때 글이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디렉션이 데스크탑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모바일에 왔을 때 세로 방향으로 바꿔준다. 이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템플릿에서 대부분 저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보면 여기 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제 프레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바이스 사이즈 3개를 전부 다 하나씩 컨트롤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데스크탑이랑 폰 이렇게 사이즈 2개만 두고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반응형 대응이 되니 태블릿 사이즈는 다른 페이지들에서도 모두 지워주시면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 전체 타이포 스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 이제 대부분 영어 템플릿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 폰트를 쓰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또 약간 복잡하게 이 텍스트를 눌러보면 이 오른쪽에 바로 폰트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즈라고 되어 있어서 P 아니면 H2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용어가 써 있죠. 프레임을 해보신 분들은 저거 스타일이지 라고 딱 바로 알 수 있는데 처음 프레이머를 접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에서 X 버튼을 누르면 이 스타일이 깨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폰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폰트의 굵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사이즈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타일 자체를 그냥 한 번에 다 템플릿을 처음 복사했을 때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에셋 패널이 왼쪽에 있었죠? 이 에셋 패널에 스타일즈 패널을 가보시면 텍스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 폰트들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폰트로 한번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1 스타일을 전 노토 세리프 KR 한국어 폰트로 바꾸는 거죠. H2도 노토 세리프 KR로 바꿔주시고요. P만 노토 산스 KR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 H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헤딩들, 즉 제목 스타일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목 스타일들은 다 노토 폰트로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에 P라고 되어 있는 게 바디, 즉 본문 스타일인데 이것만 노토 산스 한국어 폰트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목을 안녕하세요 제목입니다 라고 바꿔줘도 이 한국어 폰트가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나 컬러 스타일도 템플릿을 복제하고 난 다음에 바꿔주시면 원하는 그 템플릿의 외양을 일괄적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갔을 때도 이런 폰트들이 전부 지금 다 바뀌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템플릿이 있습니다. 각 템플릿에서는 이 레이아웃 템플릿을 이용해서 각 페이지들을 작업해 놓거든요. 레이아웃 템플릿은 레이어에서 가장 상단 레이어, 여기서는 데스크탑 레이어죠.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패널이 있어요. 에딧을 눌러보시면은 웹사이트에서 페이지에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내부바나 아니면 부터 이런 부분들이 레이아웃 템플릿에서 먹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쪽에 플레이스홀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각 페이지의 컨텐츠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의 내비게이션, 템플릿의 부터들이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컴포넌트 개념입니다. 컴포넌트라는 거는 일반 레이어와 다르게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더블 클릭해보면 특정한 스타일이 먹여져 있는 요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스타일은 유지하되 안쪽에 있는 텍스트만 이렇게 바꿔 볼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에셋의 컴포넌트 패널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템플릿은 컴포넌트들이 잘 정리가 돼서 쓰기 좋게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컴포넌트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나는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 제목을 수정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를 편집하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는 이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수정하는 것이지 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레이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오른쪽 컨트롤에서 이 텍스트를 수정해야 된다. 이 점을 무조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레이어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텍스트를 수정해라.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컴포넌트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레이어는 지금 보신 것처럼 수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태치 인스턴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컴포넌트가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폰트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간격 같은 것도 조절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서 CMS를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블로그를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CMS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CMS 기능도 마찬가지로 템플릿 복제하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고 싶은데 뭔가 이상한 창이 뜨네, 컴포넌트 편집기가 뜨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CMS는 이제 상단에 CMS 패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CMS 패널에서 각 컨텐츠들을 하나씩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 프레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컴포넌트 깨고 스타일 깨고 이런 것들이랑 같은 원리인데 이 CMS를 쓰지 마시고 그냥 CMS를 깨버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처음 프레이머를 접하실 때는 이런 뭐 컴포넌트, 스타일, 뭐 CMS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쓸 수가 없으세요. 그냥 여기서 CMS를 지워주시고 아까 카드 컴포넌트 있었죠? 카드 컴포넌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카드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카드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에이드 스택을 하고 가로 길이를 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디렉션을 가로 방향으로 해주면 아까 똑같은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카드 컴포넌트 이미지 바꿔주고 그다음에 제목 바꿔주고 카드를 눌렀을 때 특정한 페이지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고 워크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링크에다가 워크 1로 향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워크가 있다 하면 워크 2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링크를 워크 2로 향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프리뷰를 이제 연 다음에 이 안쪽에 워크를 선택하게 되면 워크 1로 가게 되고 워크 2를 선택하게 되면 워크 2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워크들이 다 모여있는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 그럴 때는 이제 뉴 페이지 하고 이 기존에 그냥 요 헤더만 복사해 오면 됩니다. 헤더만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또 아래쪽에다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그리드를 카드로 구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카드를 뭐 이렇게 넣고 스택을 넣은 다음에
또 가로 방향으로 해준 다음에 약간의 패딩 정도만 주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가 또 아주 쉽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CMS를 복잡하게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냥 계속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계속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위에는 살짝 이렇게 공간을 빈 사각형, 빈 프레임을 넣어서 그려줬고요. 이렇게 되면 작성된 페이지를 홈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이 정도면 아주 이제 훌륭한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CMS를 굳이 꼭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네요. 실제로 이 위켄드 브랜딩 웹사이트도 같은 형태로 작업을 했고요. 한글 폰트 다 넣었고 워크 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링크를 따로 걸었고요. 링크 페이지로 연결된 페이지를 가보면은 CMS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붙여넣고 그다음 위쪽에 텍스트를 컴포넌트 없이 그냥 첨부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브랜딩 에이전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워크가 추가될 때 또 하나씩 이렇게 추가하고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워크가 정말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 CMS로 다 바꿔보시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그 개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프레이머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브랜딩 에이전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를 제가 한번 몰입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딱 처음에 알아야 될 것들, 템플릿을 사용할 때 알아야 될 중요 개념들 6가지 정리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번 프레이머를 입문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프레이머 강의를 또 오픈해가지고 조금 더 프레이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각 잡고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링크를 달아뒀으니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프레이머를 학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기초 개념에 대한 응용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터랙션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 인터랙션, 또 CMS도 어렵죠. CMS 개념도 차근차근 하나씩 다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그런 방법도 이 커리큘럼에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 프레이머를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프레이머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디자인 엔지니어 유인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